안녕하세요, 부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와. 야, 또 주변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왔는데요. 지금 기온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보다 한 4, 5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영상 1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9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 2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낮에는 진짜 완연한 봄 날씨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야외 활동 하신 분이 계신가? 네. 좀 궁금하네요. 어제 사람들이 오늘은 봄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온이 쭉 올라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생각날 만큼 따뜻한 날씨가 어제 펼쳐졌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오늘 미세먼지 현재 보통이고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입니다. 공기도 얼른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 빅데이터가 좀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공기 냄새를 맡아보면 이 공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칼칼한 느낌. 미세먼지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높다는 그런 직감이 딱 드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도 하루빨리 좀 상쾌한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뉴스에서 보면은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어떤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공정하게 그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사고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가장 까다로운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에는. 그게 바로 급발진 사고인데요. 요즘에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일어난 사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의 손자를 항상 이렇게 이제 유치원을 등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등하원을 시켰다고 해요. 아마도 이 손자 아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아들하고 뭐 며느리 이렇게 되겠죠. 다른 일로 좀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렇게 손자를 태우고 다니는 일을 도맡아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그만치 한 8년이라고 하는데요. 그간에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항상 똑같은 일을 다닐 테니까요. 똑같은 길을 다닐 테니까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그날에는 이상하리만치 차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갑자기 굉음이 발생하고 연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막 그 배기구에서 막 다른 액체가 이제 막 쏟아져 내리고 막 이런 증상들. 그리고 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해보면 그 안에, 차 안에서의 이제 오디오도 녹음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때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진짜 블랙박스밖에 없다는 거. 블랙박스에서 특히 차 안에서 녹음된 내용, 차량이 이상하다는 것을 막 계속 호소하는 그런 내용. 아, 이 차가 왜 이러지? 아, 이 차가 왜 말을 안 듣지? 막 이런 표현들. 이게 왜 안 눌러지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할머니가 도움 받을 길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손자가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이 사고를 통해 하늘나라로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요. 와, 진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참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까요. 아들이 그 사고로 이렇게 떠나게 됐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가해자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손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도 아마도 줄어들 거예요.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과실로만 이 사건이 결론이 지어진다면 참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진짜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죠, 운전을 했던 그 본인이 정말로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상황, 고의로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그런데 급발진 자체도 의심이 된다. 급발진 사고로 인정받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발진이라는 것을 사용자가, 자동차 운전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밝혀낼 방법이 아직까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통해서 아마도 좀 추정될 뿐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급발진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증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없는지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과도하게 그 운전자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심지어 그 사람 자체가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게,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떤 시민의 시선에서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를,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좀 계속해서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됩니다. 저는 부부 오늘 3월 7일 화요일 아침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요. 전 내일 또 여유 있게 아침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